조계종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정성을 보탰습니다. 원행 스님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평화와 안정도 기원했습니다. 중앙종회 제225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대종사와 명사법계 특별전형을 비롯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하는 종원 개정안 의결 여부도 관심입니다.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문화, 그 중심에 있어야 할 한국 불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문화창달위원회가 현재를 점검하고 한국 문화를 이끌 각종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탄어학으로 한국학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문광스님이 미국 순회 강연에 나섭니다. 한류의 원천과 한국인을 주제로 열리는 강연에 현지에서도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기는 BTN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부모와 예비 부모의 발걸음이 한마음 과학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행복한 부모 되는 방법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정성을 보탰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20만 달러를 전달하며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합장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원행 스님은 포노마렌코 대사에게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지원 기금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6천여만 원을 전달하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고 러시아가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또 조국과 국민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전쟁이 종식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가 큰 피해가 없이 보상을 잘 받도록 해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생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와 희망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러 종교의 많은 단체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불교단체의 지원과 도움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We very much appreciate and thankful for all Buddhist community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which praying for the peace in our country.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조계종은 BTN 불교TV와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길 염원하는 마음이 모였고 전국 각지에서 사부대중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BTN 불교TV도 앞서 4월 1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상월결사가 봉은사에서 포노마렌코 대사에게 20만 달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제225회 임시회가 오늘 개막됩니다. 사실상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인데요. 총림의 구성 요건과 방장의 자격 요건, 원로회의 구성과 의장단 임기 등 관련 종언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대종사와 명사법계 특별 전형 동의의 건 등을 인사안으로 다룹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17대 중앙종회가 오늘 오전 10시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종원종법 개정안과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대종사와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등을 논의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은 어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17대 종회를 마무리하는 회의로 상정된 종원과 종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떻든 간에 회의가 마무리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가
원만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의원장님들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많은 종원과 또 종부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마무리되고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잘 처리될 수 있게끔. 연석회의는 총림의 구성요건 완화와 방장의 자격요건 확대, 원로회의 의장단 임기 단축 등의 종원 개정안을 시작으로 연동된 종법안과 청소년 단기 출가 특별법 개정안 등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또한 법규위원과 소청심사위원, 인사심의를 통과한 22명의 대종사, 27명의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논의합니다. 한편 연석회의는 법제분과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3개 종원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종회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이 자격을 갖고 권한을 가지고 성당 대표관에 연동에 올린 법이 이걸 처리하고 정도수 의견 수렴 안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답변은 법제분과는 상충되느냐, 이 법이 종원에 맞느냐, 종원의 입법 취지를 어기느냐를 따지는 거지. 앞서 법제분과위원회는 원로회의의 종책심의권 신설,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완화, 총무원장의 자격 상향과 한 차례 연임 관련 종원 개정안에 대해 범위의 불분명, 의견 수렴 부족, 개정 취지 불합치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사실상 17대 종의 마지막 회의가 될 제225회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종원 개정안이 최대 5건까지 상정될 예정으로 의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문화. 그 중심에 있어야 할 한국 불교가 그렇지 못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계종 문화창달위원회 회의가 열려 자성과 함께 불교계가 한국 문화를 이끌 각종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100년대 본부 산하 문화창달위원회 3차 전체 회의가 열린 서울 전법회관 회의실. 수많은 문화유산을 갖고도 우리나라 문화계를 이끌지 못한다는 반성 속에서 한국 불교가 처한 현실을 성찰하는 자조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문화를 주도했다 한다라기보다는 주도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또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될 그런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한 문화창달위원회가 이번에는 현대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인 지원과 문화 플랫폼으로 변신하는 사찰 공간의 재구성입니다. 불교계 문화예술인 현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범종 스님은 음악, 미술, 영화 등 각 분야별로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불교계 호응이 부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 경영 기법을 도입해 전문적인 공연단체를 육성하는 이웃종교의 전략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뿐만 아니고 교육까지도 그런 이제 양성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어떤 그 보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해운대의 명상문화센터 쿠무다를 개관한 주석 스님은 사찰이 문화예술 창작자와 소비자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후원 기금을 조성하고 동시에 후원자를 창작자와 연결을 해야 하는 그런 역할도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전 조계종 역대 문화부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도 이날 한 차례 더 언급됐습니다. 연구소가 독립하듯이 문화원이 독립을 해서 전국의 문화원으로 각 시군 구별 지자체별로 문화원이 만들어져야만이 이 활용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며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문화창달위가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예방을 받고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지역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지난 16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이장우 시장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상생과 공존의 마음을 바탕으로 화합해 협치를 이뤄야 한다며 서로 어울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리이타이자 동체 대비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장호 시장은 대전시 발전을 위한 100대 과제를 우선 선정해 시행하고자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올바르게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탄어학으로 한국학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이 미국 순회 강연을 진행합니다. 미국에서 한국학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류 원천과 한국인을 주제로 열리는 강연이어서 현지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소식은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남 탄어학술상 초대 수상자이자 탄어학에 대한 깊은 고찰로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 현재는 BTN 불교TV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을 통해 진각국사의 선문염송에 담긴 화두를 알기 쉽게 불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불교 포교에 진력하는 월간 미주 현대불교가 문광 스님을 초청해 미국 현지에서 순회 강연을 개최합니다. 미국에서 한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한류의 정신적 뿌리인 불교 사상을 미국 한인 사회에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미국에 계신 한국인들도 이제 한국이 궁금해졌고 한국 정신의 뿌리, 그다음에 이렇게 한류라고 하는 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모르고는 한국학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청이 와서 문광 스님의 미주 순회 강연회는 한류의 원천은 무엇인지, 한류를 만드는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다음 달 3일 북가주 산호세를 시작으로 6일 로스앤젤레스, 14일 뉴저지에서 각각 강연이 열립니다. 스님의 저서 한국학 에세이와 정역을 바탕으로 한 탄어 스님의 미래학을 주 내용으로 심오하면서도 흥미로운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그 유교와 불교 이런 것이 바탕으로 돼서 한국의 인간의 정서, 감정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 같은 문화 요소로 발현이 됐는지 그런 과정에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강연 외에도 스님은 UC 버클리와 하버드 등 미국의 유수 대학을 방문하고 가톨릭, 유대교 등 기독교 문명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만나 탄어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숭산 스님이 건립한 프로비덴스 선언을 비롯한 미주 한국 사찰들과 대만 설해사, 일본 조동종 사찰 등 이웃 국가의 사찰들도 들를 예정입니다. 미국 불교사가 있다고 할 만큼 그런 책이 있을 정도로 미국도 이제 불교가 그들만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성장했는데 그 바탕이 되는 많은 다양한 나라들의 그 사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보려고 하고요. 미주 현대불교 창간 33주년 기념 행사로 열리는 이번 초청 순회 강연은 BTN 제작팀이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문광 스님의 법문과 미국 방문기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마음의 더위까지 시원하게 식혀줄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얗게 활짝 핀 연꽃을 보며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효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여름을 맞이하듯 흰 연꽃잎이 만개했습니다. 가족, 연인과 연꽃밭을 찾은 관람객들은 여름날의 순간을 놓칠세라 사진에 담아둡니다. 연꽃의 자태는 바쁜 현대인의 삶에 쉼표를 찍는 휴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한 남양주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 현장입니다. 연꽃 필 때면 우리 해마다 이제 한 번씩 와요. 오는데 이번에도 왔는데 연꽃이 좀 덜 폈네요. 근데 너무너무 멋있고 이뻐서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경내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연꽃 향기에 취한 사람들의 발길을 붙였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연꽃 등 염주 만들기 부스부터 봉선사 서해반 회원들이 가운과 경구를 써주는 부스까지 무더위에도 연꽃 축제를 찾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시에 대한 호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볼거리 제공도 하고 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해서 좋고요.
해마다 연꽃이 피는 여름날 열리는 봉선사 연꽃축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고민하던 봉선사가 20여 년 전 논밭을 메우고 연꽃을 심으며 시작됐습니다. 어느덧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 축제 수익금을 지역 소외 이웃을 돕는 데 쓰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역할까지 나아갔습니다. 논밭이 했었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나 이렇게 연구한 것을 그냥 연꽃 축제 음악회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불자와 지역민이 어우러져 즐기는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 지난 16일 개막한 축제는 오는 23일 음악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처음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수강생들이 가득한 한마음 과학원의 행복한 부모 되기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적인 부분을 넘어 정신적인 가치에 집중하면서 한마음과학원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인성수양 교육 과정을 주목해왔습니다. 특히 자녀의 인성과 심리 교육, 부모의 역할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주는 행복한 부모 되기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와 예비 부모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고 각자의 고민들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수강생들은 총 10회에 걸친 걷기 명상과 이론 교육을 통해 무의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본 마음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도 배워갑니다.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그게 이제 연속해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거를 스탑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고 싫고 이런 내 마음을 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서 부모라면 그 여유롭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빨리 해 뭐 이런 부모들이 대다수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그 조급증 나는 마음을 잠시 한 템포 좀 내려놓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공생 실천 과정과 공생 심화 과정이 관법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행복한 부모 되기 수업은 사회적 실천 과정으로 수강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행복한 학부모가 되기에 앞서 행복한 부부가 먼저 돼야 한다며 부부들의 고민을 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한마음과학원 지도법사 해찬 스님은 모든 행동의 마음이 분별심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경계하라고 강조합니다. 분별하고 있는 나를 딱 찾았으면 이것도 그 정도면 없이 변하는 거지. 어떻게? 내 한 생각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딱 내느냐에 따라서 미운 마음이 나면 자꾸 미흡게 나가고 분별하면 자꾸 분별해요. 사사건건. 처음의 연속인 인생에서 초보 부모들은 행복한 부모 되기 수업을 통해 성숙한 부모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의 33 관음성지 순례 프로그램인 한국전통사찰순례에 20명이 회항했습니다. 어제 문화사업단 3층 보현실에서 열린 2차 회항식에서는 순례 완료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국장 덕운 스님이 회항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순례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행복했다는 반응과 사계절을 다 가보고 싶다 등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덕운 스님은 33 관음성지 순례자들이 순례할 때 그 마음 그대로 일상에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화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덕 기원정사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식힐 미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기원정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니르바나 콘서트에는 주지 자명스님과 작곡가 찬이, 가수 주병선을 비롯해 100여 명의 대중들이 참석해 무더위를 잊고 추억을 나눴습니다. 찬불가와 가요 등으로 진행된 한여름 미니 콘서트는 고향집 평상마루에서 정겨운 담소 나누듯 출연진과 관객들이 소통하고 스님의 SNS 개인 방송을 통해 전국 불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지 자명스님은 시대 흐름에 맞는 문화 포교를 펼치고 불법 홍보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며
통일 약사열의 대불 불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산하 용호 종합사회복지관이 한여름 더위에 지역 어르신들 건강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부산 용호복지관은 지난 16일 류원기 한탑회장과 오은택 남구청장, 박수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도 보양식 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복지관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 250명에게 보양식과 기능성 여름옷, 과일 등을 전달했습니다. 서은혜 관장은 13년째 독거 어르신을 지원해온 주식회사 한탑 임직원에 감사를 표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